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티비의 바이블 애플이 재방문율 47%를 기록하며 성도들을 성경으로 꾸준히 인도하는 일상 속 신앙의 통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전국장로연합회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제41회 학예수련회를 열었습니다. 한세대학교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협력해 2026학년도 신입생 유치를 위한 헌신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일본 복음동맹이 양국교회 간의 선교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씨의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금 봉투를 돌리는 등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금 과정에서 전 씨는 관할관청에 기부금 모금단체로 등록하지 않았고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15억 원가량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가 제작한 성경 애플리케이션 바이블 애플이 재방문율 47%를 기록했습니다. 동종의 평균인 7%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예배 현장과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일상 속 신앙의 통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도에 전도헌 기자입니다. 절반 가까운 이용자가 다시 찾는 앱, 구티비 바이블 애플이 재방문율 47%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7월 한 달간 바이블 애플 이용자 중 절반 가까이가 앱을 2번 이상 활용한 것입니다. 동종의 평균 7%와 비교해 6배 이상 높은 수치로 사용자가 단순 설치에 그치지 않고 바이블 애플을 통해 말씀과 찬송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높은 재방문율은 예배와 묵상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이 이끌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과 찬송가를 곧바로 띄어 활용할 수 있어 예배 현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20여 종의 성경 번역본은 언어의 경계를 지원했습니다. 매일 본문을 전하는 오늘의 말씀과 맞춤형 성경 통독 기능도 꾸준한 접속을 이끄는 핵심으로 꼽힙니다. 바이블 애플은 예배 현장에서 성경 본문과 찬송가를 손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어 성도들의 든든한 예배 도우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주자를 구하기 어려운 교회와 가정예배에서도 무료 음원과 악보 기능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재방문율이 보여주듯 바이블 애플은 성도들의 일상 속 신앙의 통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티비는 앞으로 AI를 활용한 맞춤형 기능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확대해 성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말씀 생활이 꾸준히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바이블 애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전국장로연합회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제41회 학예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신안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기하성 정동균 총회장을 비롯해 구티비 정혜연 호남 전북본부장과 전국장로연합회 소속 장로 권사들이 함께 참석해 화합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개회예배 설교에 나선 기하성 총회장 정동균 목사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연합과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장로님들 하나 되어서 정말 교단 발전 하나님의 영광 이루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수련회에 참석한 전국장로연합회 소속 장로들은 특별 합심기도, 성령 대망회를 비롯해 기아성교단의 최초 순교자인 박헌근 장로가 잠들어 있는 무안 몽탄면 순교자 묘역을 방문했습니다. 전국장로연합회 학예수련회를 후원해 주신 모든 교회들과 장로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기아성 전국장로연합회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신앙인의 삶을 재정립하고 연합과 평화를 추구하는 교회의 역할을 새롭게 되새겼습니다. 한세대학교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협력해 2026학년도 신입생 유치를 위한 헌신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등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한색 콘서트 콰이어의 공연을 비롯해 학교 홍보 영상 상영과 발전기금 참여 독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한 세대가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육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한편 한 세대 수시 모집은 신학과 간호 등 7개 학부 16개 전공에서 총 423명을 선발하며 원서 접수는 9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진행됩니다. 학교 관계자는 예배를 통해 많은 이들과 학교의 비전을 나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독교 대학으로서 사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일본 복음동맹 JEA가 최근 일본 도쿄 JEA 사무실에서 양국 교회 간의 선교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복음 전파를 위해 협력하며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과 사이비 문제를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의 선교사 훈련과 파송 등 선교 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하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교총 김종혁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와 일본교회는 형제이자 하나님의 가족이라며 양국의 다음 세대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꿈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법관 출신으로 40년 넘게 법조인으로서 소명을 다하고 있는 김신 장로가 신간 도서를 출간했습니다. 김신 장로와 함께 있는 복음서로 이 책자는 누구나 성경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현대어로 기술하고 문장도 새롭게 다듬어 쓰여졌습니다. 김 장로는 기존 성경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 책을 통해 성도들이 통독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좀 더 성경이 쉽게 접근이 되면 더 많이 읽고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김 장로는 사복음서 외에도 신약 성경 전권에 대한 개정 작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신간이 출간됐습니다. 경제, 교회, 선교라는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지만 세 권의 책 모두 일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란 공통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믿음과 투자는 함께할 수 없을까? 주식 투자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위해 평생을 공학자로 살아온 포스코 이덕락 고문이 의외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신강 크리스천 직장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천천히 부자 되기는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포스코 부사장을 지낸 이덕락 고문이 퇴직 후 연구해온 기독교인 맞춤형 투자법을 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크리스천들은 이런 어떤 성경의 가르침처럼 정확하게 세상에 사는 거에 정반대로 하면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시각이 많이 생겼어요. 세상에서는 개별 종목 단기 투자인데 거꾸로 전체 종목 장기 투자. 크리스천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는 부분적이거나 당장 앞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 대신 조급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평생 투자 개념으로 깨끗한 부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만 머물고 선교는 특별한 이들의 몫으로 여겨지는 현실. 이를 넘어서는 길을 제시하는 책 리바이브 처치가 출간됐습니다. 북미와 한국으로 가며 선교적 교회 운동을 연구해온 저자 이상훈 교수는 책에서 10가지 주제를 통해 교회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각 장에는 소그룹 토론 가이드도 실려 공동체 간 나눔과 적용을 돕습니다. 이 교수는 이 책이 한국교회의 선교적 전환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도한다며 교회가 다시 본질을 회복하고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는 여정을 함께하고자 한다고 제안합니다. 서핑의 성지 양양, 횟집과 술집 사이 여름마다 열리는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도 간판도 없는 팝업 처치에서 시작된 서핑 선교의 이야기를 담은 책 서핑 처치 파도 타는 교회가 출간됐습니다. 카이캄 한독 선교연합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뒤
국제 선교단체 크리스찬 서퍼스 코리아 대표로 활동 중인 제레미 윤 목사의 신간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온 서핑 처치 운동을 기록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드리는 예배와 선교 사례,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가 맞이할 선교적 삶의 과제를 소개합니다. 저자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위로와 치유의 공동체라며 사역하러 바닷가로 사람들에게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이 개명 위기에 놓인 건 검찰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검찰개혁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노 대행은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이후 검찰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외교부가 우리 국민 전원을 전세기로 귀국시키는 방안에 양국 간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 시설에 구금된 우리 국민은 이르면 현지 시각 10일 한국행 전세기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장에 있던 한국인 근로자와 지역 한인의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공장이 아수라장이 됐고 동료들이 가족과 연락조차 못한 채 끌려갔으며 한인사회 전체가 충격과 불안에 빠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대통령 초찬 오찬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야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악수한 건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이후 13일 만이며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일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때로부터 37일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넥타이를 메고 두 대표에게 악수를 제안하며 화합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한편 양당은 이날 오찬 이후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중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관련 사건 7건을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로 모두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휴대전화를 반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강 전 실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 4명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건물에 벽돌과 유리병을 던지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부터 2년 6개월까지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동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총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LH가 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시설과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한편 대출 규제를 강화해 투기 유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극한 정체를 부른 서부간선도로 일반 도로화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8일 자동차 전용 도로인 서부간선도로를 일반 도로화하는 대신 기존 도로를 넓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면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오목교 지하차도 차량 통행을 중단시키며 평면화 공사를 시작했지만 극심한 정체로 항의 민원이 잇따르자 결국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가 올해 역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삭제와 접속 차단 요구는 15,800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의 68%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영상물은 해외 불법 사이트와 P2P 사이트를 통해 주로 유포됐으며 피해자는 10대 이하 미성년자와 2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한국 대기업 공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여 300여 명의 한국인을 구금한 가운데 미국 언론이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미 관세 협상 후 이뤄진 단속이라며 최대 규모의 현장 단속으로 한국인 3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보도했고, 타임지 역시 한미 양국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인력을 교류해 미국 국민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연이은 선거 패배로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8일 보도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와 경쟁하며 포스트 아베 시대를 내세웠지만 청사진 제시에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자민당은 조기 총재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구체적 일정은 총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지 시간 6일 밤부터 7일 새벽까지 우크라이나 전국에 드론 805대와 미사일 등 총 823기를 발사했습니다. 특히 키이우의 정부 청사 건물이 공격받아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고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처참하게 파괴된 정부 청사 내부를 직접 공개하며 러시아의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하마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압박에 즉각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현지 시간 7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즉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 국민에 대한 침략을 끝내려는 지원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한 종전선언과 가자지구 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기업의 위안화 표시인 판다본드 발행을 재개하면서 양국 금융 협력이 본격 재개됐습니다. 이는 러시아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된 것으로 서방 제재에 맞선 중국과 러시아 간 경제 협력 강화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희생된 폴란드계 주민 42명의 유해를 재매장하며 80년 묵은 갈등 해소에 나섰습니다.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공동 장례식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이후 달라진 협력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폴란드는 EU 회원국 중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으며 이번 과거사 해소는 양국 관계 발전의 상징으로 평가됩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이번 주를 지나며 극심했던 열대야와 폭염은 점차 물러갈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한편 호남에는 또다시 호우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29도, 대구와 부산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법원이 전광훈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것은 그의 무책임한 언행이 사회적 해악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혼란케 하고 법을 어기는 행태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은 신앙의 이름으로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